100세 시대, 우리 건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으니 바로 혈관 질환이다. 건강하던 사람이 잠을 자다가 혹은 운동하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근경색증이다. 혈관 노화는 30세 이전에 시작되는데 자각 증상이 전혀 없어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 기름 덩어리가 혈관에 쌓이기 시작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혈관이 거의 막힌 다음에야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잘못된 습관으로 혈관을 망가뜨리곤 한다.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매일경제신문사가 펴낸 몸이 되살아나는 혈관 건강 비법입니다. 저자는 EBS 명의 프로에 다수 출연한 바 있으며 혈관외과 전문의로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김동익 교수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혈관은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망가뜨리곤 한다. 혈관 건강 관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이미 혈관은 빠르게 늙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저자는 혈관 나이는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숨 쉴 수 있어야 하며 심장이 뛰어야 한다. 식사는 단순히 위와 창자를 음식으로 채워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다. 숨을 쉬는 것은 단순히 목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심장이 뛰는 것은 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혈액을 전신에 적절히 보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먹고 숨쉬고 심장이 잘 움직인다면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바로 혈관 건강이다.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있는 혈액을 심장 펌프 기능으로 전신 조직에 이송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을 우리는 혈관이라고 부른다. 즉,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신 세포와 조직에 공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세포와 조직으로 구성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튼튼한 혈관이란 건강한 혈관은 동맥과 정맥 그리고 림프관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동맥혈관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부에 기름기와 같은 찌꺼기가 없이 넓고 깨끗한 형태를 가지면서 동맥혈관벽이 적절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맥혈관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부에 있는 정맥 판막 기능이 정상이고 내부에 혈전이 없으면서 정맥혈관벽이 적절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림프관이 건강하다는 것은 림프관 내부에 있는 판막 기능과 림프액 이송 능력이 정상인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혈액을 이송하는 길이 넓고 탄력성이 있는 경우를 튼튼한 혈관이라고 한다. 혈관에도 나이가 있다. 혈관 나이란 무엇인가?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통로다. 혈관의 탄력성이 좋고 내부에 찌꺼기가 없이 자기 고유의 직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혈관 나이를 젊다고 말한다.
반면 혈관벽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에 죽종 혹은 플라그라는 기름 덩어리가 생겨 직경이 좁아지면 혈관이 노화됐다고 말한다. 당연히 혈관이 노화될수록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 등을 포함한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는 증가한다. 즉, 혈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의 혈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동맥 질환인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혈관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나이 40세인 사람의 혈관 나이가 60세라고 해보자. 이는 60세의 혈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60세 정상인들에게 나타나는 심장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 또래의 사람들보다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혈관 나이가 자기 나이와 동일하게 나왔다면 또래에 비해 건강한 혈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잘못된 습관으로 혈관이 망가진다. 동맥혈관이 망가지는 원인. 혈관 질환은 노화 현상의 일종이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젊은 사람에게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다. 동맥혈관이 망가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한다면 동맥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동맥혈관이 망가지는 주요 원인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과 흡연이 있다. 따라서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과 음식요법, 그리고 담배를 끊음으로써 동맥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먼저 고혈압은 대표적으로 동맥혈관을 망가뜨린다. 동맥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유발되거나 풍선처럼 동맥이 부풀 수 있다. 둘째, 고지혈증이다. 혈중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과 같은 지방질이 과다하게 많으면 동맥혈관 내부에 플라그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고 동맥경화로 이어진다. 셋째, 당뇨다.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서 알부민과 결합해 최종 당화 산물이 만들어진다. 이것들로 인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며 아울러 혈관벽에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때문에 비당뇨성 동맥경화증보다 동맥혈관 손상이 더 심하다. 특히 당뇨병성 동맥경화증은 큰 혈관뿐 아니라 망막혈관과 신장 사구체에 있는 미세혈관들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당뇨병은 전신 동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넷째, 흡연이다. 흡연으로 인해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은 동맥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흡연 자체로 인해 혈액 점도가 증가돼 말초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정맥혈관이 망가지는 원인. 정맥혈관이 망가지는 주요 원인은 정맥 판막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맥 내부의 압력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 정맥 혈류는 사지 근육의 수축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정맥 판막이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맥 판막에 높은 압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판막이 손상돼 정맥 판막 부전증이 유발된다. 정맥 판막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임신과 오래 서 있는 직업, 높은 신발을 장기간 즐겨 신어서 장단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안 되는 경우, 혹은 미용 목적으로 허벅지나 배를 꽉 조이는 옷을 즐겨 입는 경우다. 보통 출산 후 정맥 판막 기능은 대부분 원상 회복되지만 여러 번 임신하는 경우에는 정맥 판막 기능이 회복되지 못해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정맥 판막의 손상을 막기 위해 가능하면 자주 앉은 자세 혹은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정맥 판막 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정맥 혈관을 손상시키는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은 정맥 혈전증이다. 정맥은 압력이 낮고 혈류 속도가 느리므로 동맥에 비해 혈액이 응고되기 쉽다. 따라서 혈액 응고 인자에 이상이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춘 자세로 오래 있어서 하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정맥 혈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병이 바로 심부정맥 혈전증이다. 림프관이 망가지는 원인. 림프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후천적인 것과 선천적인 것이 있다. 자궁암과 난소암 혹은 유방암을 수술함에 있어서 암 전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반 내 림프절 혹은 겨드랑이 림프절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림프절을 제거하면 다리 혹은 팔에 있는 림프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이송되지 못해 팔과 다리에 림프 부종이 생길 수도 있으며 아울러 림프관염이 빈번하게 발생해 결국 림프관이 망가진다. 또한 선천적으로 림프관 결손 혹은 림프관 판막 부전증으로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림프 부종이 생긴 팔이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고 마사지를 해 부종을 줄이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림프 부종 악화와 림프관염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병원에 갈 타이밍, 초기 증상은 과연 무엇인가? 모든 질환이 그렇듯 혈관 질환도 중증으로 진행되면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상당하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혈관 질환들은 초기 증상 혹은 전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을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요 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 첫 번째, 뇌졸중. 혀가 잘 안 움직여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알 수 없다. 단어 구사 능력이 소멸된다. 시력에 장애가 발생한다. 팔과 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떨어진다.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의식이 잠깐 사라졌다가 회복된다.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 두 번째, 심근경색.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느낌,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이 누르는 느낌, 쥐어짜는 느낌, 뻐근한 느낌, 답답한 느낌을 가슴에 느끼는 흉통이 발생한다. 흉통이 어깨와 목 그리고 팔로 퍼지는 느낌인 방사통 또한 발생한다. 세 번째, 복부 대동맥류. 배에서 맥박이 있는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 덩어리가 파열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특이 증상이 없다. 네 번째, 하지동맥 폐색증, 버거시병.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장딴지에 경련이 발생한다. 발이 창백하고 차갑다. 다리와 발에 감각이 둔해진다. 발톱이 느리게 자라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당뇨발. 발바닥에서 자갈밭을 걸어가는 느낌, 저린 느낌, 시리고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심한 통증 등과 같은 이상 감각이 발생한다. 조그마한 상처에도 열이 나고 잘 낫지 않는다. 발톱이 느리게 자란다. 여섯 번째, 하지정맥류. 다리 피부 밑에 비정상적으로 푸르거나 붉은 정맥혈관들이 보인다. 다만 하지정맥류는 심장질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심장질환 관련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심부정맥혈전증. 팔 혹은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 팔 혹은 다리의 피부가 검푸른 색조를 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급성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위의 증상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한다. 여덟 번째, 림프 부종.
팔 혹은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 팔 혹은 다리의 피부가 우윳빛의 색조를 띈다. 간헐적으로 팔 혹은 다리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통증과 함께 전신에 고열이 발생한다. 림프 부종은 만성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위의 증상들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혈관 수명이 20년 늘어나는 식단.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성인병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원칙을 고려해 기본 식단을 만들고 세세한 부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은 1차적으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먼저 동맥경화의 주범인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이고 배출을 유도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중성지방의 흡수를 줄이거나 체내 생성을 억제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구성 원칙 7가지. 첫 번째,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의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게 된다. 따라서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과 지방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지방 성분 중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므로 포화지방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7% 이내, 콜레스테롤은 하루 200mg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 카놀라유, 올리브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과 땅콩,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준다. 따라서 요리할 때 적당량을 사용하거나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정도 먹도록 하자. 셋째, 염분 섭취를 조절한다. 짠 음식은 심장에 무리를 준다. 따라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염분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국, 찌개, 탕, 김치, 젓갈, 장아찌, 인스턴트 식품 등을 최대한 자제하자. 넷째, 탄수화물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50에서 60%로 제한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밥이나 빵, 떡, 국수, 감자,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열량 섭취가 많아져 체지방이 늘어나게 된다. 간식은 하루에 1에서 2회 정도만 먹고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보다는 과일이나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다. 다섯째, 식이섬유는 하루 25에서 30g 섭취한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장내 흡수를 억제하고 담즙산의 배설을 촉진시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식이섬유를 하루 25에서 30g 정도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이를 위해 끼니마다 잡곡밥과 2접시 분량의 채소를 먹으며 하루 1에서 2회 정도 과일을 먹어야 한다. 여섯째, 유산소 운동을 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체중은 몸 안의 모든 조직과 수분 등을 합친 무게다. 동일한 체중이라고 해도 골격량이 많으면 건강한 체중이 되고 반대로 지방이 많으면 비만이 된다. 일곱째, 과음을 하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시면 체내 중성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중해식 식단. 이 식단은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2019년 최고의 식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 다른 지역에 비해 심장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이유를 연구하다 밝혀진 이 식단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곡물, 콩이나 견과류, 과일, 채소를 충분히 먹는다. 둘째, 기름은 버터 대신 올리브유 혹은 카놀라유로 대체한다. 셋째, 생선과 해산물을 적당히 먹는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로 먹는다. 넷째, 달걀, 치즈, 요거트, 가금류는 적당히 먹는다. 다섯째, 붉은색 육류는 조금만 먹는다. 여섯째, 식사 시 레드 와인을 한 잔 정도 마신다. 일곱째, 식사 후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한다. 이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중 감량뿐 아니라 심장혈관 질환, 암, 뇌졸중, 제2형 당뇨, 신장질환, 폐질환,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빈도도 줄었으며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식단을 실천할 경우 주의사항도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비율이 40대, 30대, 30이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다른 식단에 비해 많다. 지방 섭취 제한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정맥혈관이 건강해지는 식사. 일반적으로 혈관에 좋은 식단은 동맥경화 혹은 비만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때문에 정맥혈관에 좋은 음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동맥질환만큼 정맥질환도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특히 정맥질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맥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음식 관리는 필수다. 정맥혈관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비타민. 비만과 변비는 정맥질환, 특히 하지정맥류 발생 가능성을 키운다. 따라서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 비만과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귀리, 밀, 현미, 도정하지 않은 곡물, 잎이 풍부한 야채, 브로콜리, 아보카도, 당근, 아마씨, 견과류, 콩 등이 있다. 특히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기능이 있으며 정맥혈관벽을 강화시켜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는 대부분의 야채와 과일에 들어있지만 특히 브로콜리, 케일, 물냉이, 시금치, 붉은 양파, 마늘, 감귤류, 사과, 블루베리 등에 많다. 비타민C는 항산화 기능과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맥혈관벽에 콜라겐과 탄성섬유를 풍부하게 만들어 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수축과 이완 기능을 증진시켜 정맥순환을 개선시킨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토마토, 양배추, 양파, 시금치, 딸기, 파인애플, 감귤류 등이 있다. 비타민 E는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비타민 E는 정맥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다리 경련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두, 아몬드, 잣,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브로콜리, 시금치, 호박, 망고, 올리브 오일 등이 있다. 비타민 B6와 B12는 혈전 형성을 예방하며 비타민 B3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곡물, 칠면조, 참치, 바나나, 토마토, 후추, 당밀 등이 있다. 비타민 K는 상처가 생겼을 때 피를 응고시켜 출혈을 멈추게 한다. 또한 모세혈관과 같은 미세한 혈관들을 강화시켜 모세혈관을 터지지 않게 해준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류, 브로콜리, 파슬리, 미니 양배추 등이 있다. 정맥혈관을 망가뜨리는 식사.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수분량이 많아져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하지정맥류가 생길 위험도 함께 늘어난다. 따라서 패스트푸드, 통조림, 냉동육, 가공육 등 염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변비가 있는 경우 배변 시 복압이 증가하므로 정맥순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음식을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식사.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전신 혹은 손과 발 등의 말초 조직에 냉증이 생길 뿐 아니라 통증 및 기능장애, 마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음식 섭취도 중요하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요약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이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있지만 단지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음식들도 있다. 먼저 양파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동맥과 정맥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또한 양파는 항염증 기능이 있어서 동맥과 정맥의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든다. 오메가3는 일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 또한 오메가3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등이 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준다. 시금치, 양배추 등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하다. 질산염은 인체 내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기도 한다.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낮추고 동맥의 경직도를 완화시키며 일산화질소를 생성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호두에는 아르기닌, ALA,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어 체내에서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자극한다.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혈관 기능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혈류 개선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토마토는 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 또한 항염증 효과와 혈액 응고 방지 효과도 있다. 딸기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혈압을 낮춰주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며 혈관을 이완시켜준다. 생강은 혈압을 낮추며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석류는 항산화 물질과 질산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인체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을 늘려준다. 지금까지 몸이 되살아나는 혈관 건강 비법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